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세계의사회도 주목하게 된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의료의 경계와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무서운 병으로 직면한 절망적 상황에서 한 가족이 선택한 용기 있는 결정,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경쟁력의 해결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브루클라인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샤라고 합니다. 남편 킹스턴과 함께 5년간의 힘겨운 난임 시술 끝에 얻은 소중한 딸 설리반과 비콘 스트리트에서 살고 있어요. 킹스턴은 저희 카페의 수석 바리스타이자 운영자로 커피 맛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정확한 시간과 온도로 최상의 커피를 내리는데 온 정성을 쏟으며 저희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의 경험을 선사하죠. 설리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부에게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수없이 많은 시술 실패를 겪으며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도에서 임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운명의 반짝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았죠.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임신 테스트 결과를 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간호사가 결과지를 건네며 축하한다고 했을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병원 복도에서 킹스턴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카페의 모든 일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만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반복되던 실패와 좌절, 그 끝없는 기다림이 드디어 찬란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찰스 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설리반으로 정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마치 축복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설리반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저희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들도 설리반의 사랑스러움에 푹 빠져 있었죠. 제가 새로운 시즌 메뉴를 개발하는 동안 킹스턴은 설리반을 카페 구석에 마련한 작은 놀이공간에서 돌보며 때로는 딸에게 우유 거품 위에 하트 모양을 그리는 놀이를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의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리반이 6살이 되던 해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설리반이 평소보다 조금 덜 뛰어노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활발했던 아이가 자주 피곤해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엉덩이 부근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반은 엄마, 여기가 너무 아파요라며 오른쪽 엉덩이를 자주 만졌고 처음에는 성장통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차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로우드 애비뉴의 보스턴 어린이병원을 찾았는데 초기 검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의사는 가벼운 성장통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설리반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킹스턴은 설리반이 아파할 때마다 그의 특별한 아픔 쫓아내기 댄스를 추며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우리 설리가 웃으면 아픔이 도망간대. 아빠랑 같이 웃어볼까? 하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설리반의 병실을 돌아다녔어요. 설리반이 킥킥대며 웃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의 별빛이 반짝였지만 그 별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설리반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아이가 잠든 척할 때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킹스턴 역시 설리반 앞에서는 우리 공주님 곧 나을 거야 라고 씩씩하게 말하면서도 카페 창고에서 혼자 커피 원두를 정리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숨겨진 엄마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성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더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으로 향했어요. 킹스턴은 카페 운영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오전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추가 근무까지 시작했습니다. 우리 설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킹스턴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지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커피 향이 아닌 고된 노동의 흔적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찾아갔어요.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들을 전전하며 우리 가족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갔습니다.
저는 카페를 잠정적으로 닫고 설리반의 간호에 매달렸어요. 마침내 존스 홉킨스에서 받은 고해상도 정밀 MRI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 설리반의 골반 부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유익육종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유익육종은 뼈나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소아암이라고 해요. 주로 골반, 다리, 팔 등에서 발생하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리반의 진짜 상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의사는 설리반의 종양이 주요 신경과 혈관을 감싸고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더구나 이미 주변 조직까지 침범한 상태라 항암 치료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소아종양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치료 비용이 최소 150만 달러 이상 들 것이며 성공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20% 미만입니다. 게다가 치료 과정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답변은 따로 있었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설리반에게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정도예요. 이 시간을 설리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에서 모든 색채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킹스턴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라며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답은 변함이 없었고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시련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6살 배기 우리 딸의 남은 생이 6개월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매일 밤 설리반이 잠든 후 수면제의 유혹을 뿌리치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 정보를 검색하던 중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까지 살펴봤지만 모두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소아암 환자 온라인 모임에서 한 게시물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유익육종 말기 판정을 받은 8살 소녀가 한국에서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국의 의료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제 자신을 다잡으면서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러 사진들과 의료 기록들,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의 동영상까지 둘러보면서 이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킹스턴도 제 옆에 앉아 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며 검색하는데 우리는 동시에 경악했어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암센터는 유익육종 치료에서 난리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 그들이 개발한 맞춤형 치료 방법은 네이처 메디신, 란셋 온콜로지와 같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도 여러 차례 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킹스턴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통계 자료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욱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료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에 가치를 두고 AI 기반 정밀 의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IBM 왓슨을 뛰어넘는 자체 AI 의료 시스템을 개발했고 로봇 수술 성공률은 미국보다 15% 이상 높았어요. 소아암 치료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 그것은 우리에게 그나마 여유를 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킹스턴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킹스턴과 의논 후 즉시 행동에 옮기기로 했는데요. 설리반의 MRI 영상과 함께 증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는데 명일 아침 9시에 화상 진료를 잡아주었고 국제진료센터의 매끄러운 소통의 첫인상부터 신뢰가 갔어요. 화상진료에서 만난 한 교수님은 30분 넘게 설리반의 MRI 영상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고 미국의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며 넘겼던 부분들을 한 교수님은 상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주변 조직 침범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시며 70% 이상의 치료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나자 킹스턴과 저는 두 손을 맞잡고 흐느꼈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는 언니 캐롤에게 전화해서 한국에서 찾은 치료 가능성에 대해 전했는데요. 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이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적금을 깨서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식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형부 역시
망설임 없이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형부는 한국식품 수입 파트너가 있어서 서울에 도착하면 현지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희 부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설리반의 컨디션이 비행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컸는데요. 10시간 넘는 긴 여정이 부담스러웠지만 생각보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편안한 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도 설리반을 위해 조용히 해주셨고 비행기 통로 쪽 좌석을 양보해주신 분의 친절함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몰랐던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의 그 속에 숨겨진 배려심이 이미 비행기 안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설리반은 제 예상보다 훨씬 용감했고 긴 비행 시간 내내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씩씩하게 잘 견뎌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공항에는 서울대 병원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가 휠체어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친 모습의 설리반을 위해 담요는 물론 작은 목베개와 따뜻한 물까지 준비해온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킹스턴도 감동한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은 배려들이 환자를 대하는 그들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설리반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한국 풍경이 마치 우리 가족에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여정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첫인상부터 달랐는데 미국의 병원들이 오래된 건물의 깊은 중압감이 느껴졌다면 서울대병원은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을 보는 듯 했습니다. 로비의 천장은 높고 밝았으며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들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듯했고 환자 중심의 설계가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접수부터 놀라웠는데 미국에서는 보험 서류며 각종 행정 처리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지만 여기서는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국제진료센터의 직원들은 우리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재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설리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그들의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아암 병동으로 가는 길에 만난 광경은 더욱 놀라웠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표정이 미국과는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이곳에서는 희망과 밝은 미소로 가득했죠. 같은 병동에서 치료받는 미국인 가족들도 이곳은 마치 치료센터가 아닌 치유의 공간 같다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한국 의료 철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검사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는데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고 검사실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죠. 한 교수님은 설리반의 종양을 AI 기반 정밀 영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미국의 MRI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전이 부위까지 발견되었고 3D로 재구성된 종양 지도는 마치 실제 장기를 보는 것처럼 정교했어요. 의료진들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짧은 면담 시간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었죠. 하지만 한 교수님은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어요. 치료 계획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표적 항암제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고 5차례의 고강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치료법이었죠. 우리처럼 희망을 찾아 한국을 찾은 전 세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에서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지만 곧 설리반에게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극심한 구토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로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체중은 일주일 만에 3kg나 빠졌고 밤새 잠들지 못하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씩씩하던 우리 딸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몰랐던 고통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지만 킹스턴과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24시간 집중 케어였는데, 고열로 떨고 있을 때면 수시로 찾아와 체온을 확인하고 구토가 심할 때면 수액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었어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만 회진하던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간호사분들은 설리반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한국 동요로 기분을 전환시켜 주었으며, 한밤중에도 설리반이 깨어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달래주셨습니다. 때로는 작은 간식을 몰래 숨겨두고 가시기도 했죠. 이런 섬세한 보살핌은 미국의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항암 치료 중반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설리반이 갑자기 폐혈증 증상을 보인 거예요. 순식간에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여기서는 즉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대응 시스템의 킹스턴과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에서 한시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밤을 새웠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의료진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호전되었고 3개월이 지난 후 중간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80%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의 의료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우리의 도전이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몰랐던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치료 효과가 확인되자 마침내 수술일이 잡혔습니다. 한 교수님은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를 이용해 1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종양이 위치한 곳이 너무 위험해서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수술이었습니다. 병원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고난도 수술을 가능케 하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연구 정신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수술실은 제가 알던 수술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벽면에는 수술 부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3D 영상이 펼쳐져 있었고, AI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0.1 단위로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수술실이 기본적인 장비들만 갖추고 있었다면 이곳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료 환경이었어요. 수술 전날 의료진들은 3D 프린팅된 모형으로 설리반의 종양 위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흑백의 MRI 사진으로만 설명하며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고, 존스 홉킨스의 의사가 이 위치의 종양 수술은 100%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던 말이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믿음이 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밝았어요. 설리반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설리반을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으로 조금 있다가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설리반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간절했어요. 14시간의 긴 수술 동안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수술실 밖 대기실에는 실시간으로 수술 진행 상황이 전달되었으며 간호사들은 1시간마다 와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처럼 막연한 불안감 속에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술이 10시간을 넘어서자 초조함이 밀려왔는데, 킹스턴은 계속해서 시계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마침내 14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교수님의 옅은 미소에서 확신이 보였는데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양이 99% 이상 제거되었고 모든 주요 신경과 혈관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의 의료진이 수술은 자살 행위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놀라운 것은 수술 후 회복 속도였습니다. 10일 만에 설리반은 보행 연습을 시작했고, 한국에서 개발된 정밀 방사선 치료로 재발 방지에도 들어갔어요. 방사선 치료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자고 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안전하게 진행되었어요.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치료실에는 최신 재활 장비들이 가득했고, 치료사들은 설리반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미국에서처럼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긍정적인 말로 설리반을 격려했습니다. 이곳에선 가능성이라는 빛이 어두운 진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한 달 반 만에 설리반은 혼자서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몇 발자국을 뗐을 때 병실의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한다면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주는 한 교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의 의사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것이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자신의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킹스턴과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죠. 이제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진정한 치유와 재생의 가능성이었어요. 미국의 병원들이 포기했던 우리 딸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이곳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가슴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수술 후 1년간의 회복기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한 교수님께서 면역력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긴 시간이라 망설여졌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손꼽고 싶네요. 서울대 병원의 소아병동은 치료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웃음치료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마술사와 웃음치료사분들의 재미있는 공연에 설리반은 통증도 잊은 듯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요일의 예술치료 시간에서는 미술과 음악 활동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설리반이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하는 모습에 킹스턴과 저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은 서울 나들이를 했는데요. 서울은 글로벌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사동의 전통 공예부터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한국의 다양한 매력은 설리반의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은 설리반의 입맛과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병원 영양사 선생님께서 설리반의 상태에 맞춘 한식 식단을 짜주셨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에서는 항상 거부하던 채소도 된장찌개와 함께라면 잘 먹었다는 거죠.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먹어야 했던 미국 병원 음식과는 달리 한식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식문화에는 치유와 건강을 위한 오랜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의료진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는데 한 교수님은 매주 회진 때마다 설리반의 이름을 한국어로 불러주셨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산토끼와 둥글게 같은 한국 동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의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만 대했던 것과 달리 이곳의 모든 분들은 우리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치료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설리반은 이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할 줄 알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정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기검진 날 한 교수님은 설리반의 상태가 거의 완치에 가깝다는 희망적인 소견을 전해주셨어요. 1년 반 넘게 치료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재발 징후도 없었고 면역 수치도 정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얀 A4 용지에 정성스러운 롤링페이퍼를 써주셨어요. 종이 한 장이라는 소박함 속에서도 따뜻한 정이 물씬 묻어났습니다. 설리반, 우리 멋진 공주님, 건강하게 자라서 꼭 다시 놀러와요라는 문장에서 한국인 특유의 진심 어린 감성이 느껴졌어요. 한 교수님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개인 연락처도 남겨주셨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아쉬웠어요. 우리는 차창밖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담았고 저는 이 도시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치료 경험은 지역방송 의료 특집에서 다뤄졌는데요. 미국의 의료진들은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통합적 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리반의 사례는 미국 소아암 학회에서도 혁신적 치료의 성공 사례로 발표되었어요. 매달 한 번씩 한 교수님과 화상으로 경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담당 의사도 한국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며 설리반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는 두 나라의 의료진이 함께 설리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설리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활기찬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눈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보스턴 한국학교에 다니며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늘리고 있죠.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를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새 삶을 찾아 한국으로 떠나는 가족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설리반의 사례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의료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고 매년 정기검진 때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설리반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 또 서울 가요? 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치료의 시간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했던 순간에도 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고 그 선택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가족들이 엘리샤와 설리반처럼 치료의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엘리샤 가족의 용기 있는 도전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